민주당에서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당권을 이제 강화시키는 방식의 당원 당규 개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를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의원이 한 20표, 당원이 1표 이렇게 이제 표의 가치가 달랐는데 이거를 1대1로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당무위원회는 통과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바뀌려면 중앙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거를 땅땅땅 두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 1인 1표제 추진 방식에 대해서 이거 너무 충분하게 논의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꽤 이제 심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효 소송까지 이제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가치 판단과 네. 어떤 지금 정무적 판단 뭐 이런 평가 이거를 좀 분리해서 하면은 네. 대의원의 비중이 뭐 처음에는 200대 1이다가 네. 뭐 70대 1 됐다가 20대 1 됐다가 지금 뭐 1대 1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건 합의를 보면 돼요. 뭐가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네. 다만 민주당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전당대회는 이름 자체가 전국 대의원 대회예요. 민주당은. 그렇죠. 예. 정식 이름이. 공식 이름이 네. 그냥 줄여서 전당대회라고 부르는데 전국 대의원 대회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대의원이 역사가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 민주당이란 정당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전부터 해가지고 다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박정희 때로 사실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란 정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야당이었잖아요. 네. 박정희는 대의원이 필요가 없어. 대의원이 왜 필요해? 지미고 국가인데 네. 그냥 당원들이 모으면 당원들이 알아서 다 뽑아줄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없는데 여기는 일종의 개파연합이잖아요. 네. 뭐 김영삼계도 있고 김대중계도 있고 뭐 유진산도 있고 뭐 이철승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김대중이 대선 후보도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도 막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의 존재라는 게 네. 그게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호남 중심으로 이게 동서 갈라치기가 되고 그러면서 호남 중심의 정당이 되니까 영남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의원들이 존재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네. 필요성까지도 생기고 이게 역사적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의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힘은 대의원제가 있긴 한데 유명무실하니까 별로 전통적으로 대의원이 필요 안 한 정당이었고 네. 민주당은 대의원제를 그러면 일단은 없애든지 뭐 지금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 정당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라. 네. 저는 없앨 수 있다고 봐요. 대의원제가 옛날에는 간접 투표가 이게 직접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테크놀로지 발달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사실 모든 거를 직접 민주주의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1대 20으로 하든 1대 1로 하든 그거는 중요한 문제 아니다. 네. 알아서 합의를 보면 된다는 거 하나. 근데 지금의 룰 개정은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청래가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년 당대표 선거를 이게 위해서. 지금 당원 투표, 그 권리당원의 그 권한을 강화하고 대의원을 지금 1대1로 하는 거에 주목돼 있는데 네. 그거 외에 올라간 게 지금 엄청나요, 사실은. 그래도 다른 게 있나요? 뭐냐면은 네. 이번에 광역단체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에. 그거를 권리당원 투표 100%로 뽑아요. 그거를 원래 시도당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권리당원한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이제 그러면은 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권리당원만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4명 이상 이제 누구나 오면 받아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수가 될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이. 경선 그러면은 후보자들. 4명 이상이 되면은 이것도 권리당원 100%로 뽑는 3명 올리는 거는 권리당원 100%라는 거예요. 네. 경선이 권리당원 100% 경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을 완전히 힘을 빼가지고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럼 왜 그러느냐, 정청래가. 네.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은 다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힘을 빼고 내 사람들을 이런 당원들한테 주권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본인 사람들을 사실상 뭐 채우겠다라는 이런 욕심을 지금 6개월이 안 됐는데 발톱을 벌써 드러낸 거예요, 이게. 네.
네.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1대1로 하느냐, 1대20으로 하느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막 반발하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만약에 이대로 가가지고 이게 스무스하게 되면은 정청래가 원하는 거나 정청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당 자체가 국회의원들도 이제 총선 만약에 당대표가 또 재선이 되면은 정청래한테 다 줄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만 재선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조직까지 싹 다 바꿔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싹 다 바꾸고 조직을 이제 뭐 그 지도부만 지금 장악하고 있으면은 풀뿌리 조직 다 바꾸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이재명 말에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정부 강요들은 네. 말 듣겠죠. 근데 최소한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은 이제 램독이 오는 거예요, 이재명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권력 관계에 지도부에 있어서는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관심사다,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그 김준희 친명계인가? 너무 친명계처럼 얘기를 해서 아니 정확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했잖아.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제가 조금 더 중립적으로 아, 그래요? 보아야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쌀쌀해지만 생각나는 제철 음식 목포 맛집에서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해 제대로 양념한 목포 굴무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드실 쌈 채소가 필요하시면 마켓단위에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유럽 상추도 무료 배송으로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공개 방송에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독부터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통과된다고 봅니다. 속도 조절을 하고 할 있을 뿐이지. 뿐이지. 네. 뭐 저거 통과 안 시킬 거면 중앙이 통과, 아니 당무위 통과도 안 시켰을 거예요. 정말 그 이견을 수용해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무위는 통과시키되 중앙이 가기 전에 내용을 보완해 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 1을 1대 1로 하는 거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대의원들한테 다른 어쨌든 대의원들을 달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당무 참여나 당의 의사결정 참여 장치를 보장하겠다. 그걸 좀 더 네. 정교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 명분이 없냐? 명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때도 60대 1인 걸 20대 1로 바꿨고 더 나아가서 1대 1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걸 공유했어요. 네. 때문에 지금 시기, 그다음에 방식, 속도, 절차, 심지어 의도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그 방향이 틀렸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아하, 못해요. 이런 일표제 하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를 본인들이 못한다. 다 공감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도 당원 투표에서 누구는 20표고 누구는 한 표인 제도는 없어요. 어떤 정당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고 네. 다른 지금 제도권 정당들도 당원 투표에 있어서 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몇 대 몇 이렇게 반영하는 건 있어도 당원 투표에서 표의 등가성이 저렇게 20대 1로 보장 안 되는 정당은 없어요. 민주당만이 갖고 있는 과거의 유산에서 비롯된 그런 특수한 제도인 거죠. 네. 예전에 야당하기 어려웠고 전국전당은 더더욱 하기 어려웠을 때 일종의 지역 균형 장치로 저걸 이제 만들었던 건데 현대 정당의 민주주의는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 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네.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하면서 그런 걸 만들었어. 근데 당원들의 투표에 있어서 1대 20?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명분이 있다니까? 네. 그 정청래 대표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네. 뭐 이제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 때문에 저는 명분에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절차 내용 절차 방식 뭐 시기 의도를 문제 삼을 뿐이지 이 내용을 부정하지 못해요. 때문에 결국은 간다.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원심력이 생각보다 빨리 작용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보통 대통령이 한 1년은 그립을 잡고 이 당이든 아니면 국정운영이든 이렇게 가고 당은 어쨌든 그걸 이 뒷받침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보다 원심력이 일찍 작용하는 건 일종의 뉴노멀이에요. 예전과 같은 당정 관계가 아닌데다가 네.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 그리고 권리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뭐 김어준 씨 같은 네.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의 김호준 아니고 김어준? 김호중 말고 김호중은 지금 어디 교도소에 있고 네.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하고 비교할 바 없이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걸 네. 증명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네. 때문에 이 흐름을 가속화시켜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죠. 그게 나쁜 거냐?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다만 이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계속 엇박자. 뭐 대통령이 왜 해외 나갈 때만 자꾸 노이즈를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일으켜가지고 순방중에. 네. 이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가 뒤덮이게 뭐 요런 맥락의 엇박자 이런 건 문제지만 아니 내가 다음에 당대표 한 번 더 할 거야. 다 알고 있잖아. 정청래 대표가 재선 도전한다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예요? 그건 문제는 아니야. 나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도전해 볼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그거에 유리한 환경을 좀 만들겠다. 죄입니까 그게? 죄는 아니에요. 네. 그 더민주혁신에는 왜 반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내년에 다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분들은 순수한 반대고 정청래는 불순한 의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거 찍어 누를 거냐? 저는 못 찍어 누른다고 봅니다. 그래요. 못 찍어 눌러요. 네. 그리고 그 찍어 누르면 오히려 동티가 나고 별로 원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러나 전당대회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요. 한 칼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 한 칼이 뭘까요? 일단 뭐 김민석 그 총리를 내보낸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서울시장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로. 아, 그래요.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몰라요. 근데 전당대회를 그냥 누가 돼도 좋다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임기 중반에 레임덕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 네. 게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는 마이웨이를 사실상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게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마이웨이 선언하고 이른바 이제 판을 굴리는 그런 이제 전략이나 방식은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네. 물론 스타일은 달라요. 기반도 다르고. 그러나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당원 주권 시대를 누가 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누가 원내대표 선출에 20% 국회의장 선출에 20% 룰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개딸들이랑 다 해서 만든 거예요. 네. 다 합의했던 거야.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나요? 정청래만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 같은 얘기한 거잖아. 아니, 명분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있다. 명분이라는 아니 김준일은 거는 너무 친명처럼 얘기했어. 뭐 친명처럼 얘기해. 대통령 취임 야욕이라고 했어. 야욕. 야욕이지. 야욕인데 야욕도 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뭐가 야욕 나쁜 거냐. 그거는 그냥 정청래 야욕이 있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노말이든 뭐든 유노말. 근데 이거는 국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돼요. 뭐가 그건 맞아요. 됐든. 네, 그럼 이재명 상당한 대통령이 부담이 지금 돼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맞다. 두 분 다 인정을 하시는 거고. 진짜 싫어한대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은 싫어한대. 아니 순방 지난번에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지난번에 대통령이. 단적인 그 증거가 그거예요. 재판중지법 나왔을 때 네.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어요.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 엄청난 경고거든. 네. 근데 멈추지 않아. 아, 정청래는. 네. 순방 갔다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뭐 지금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김민석 진짜 총리를 당대표 선거에 내보낼지 그거 좀 내보내면 지켜보도록. 이기나?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네.